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다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계산인데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감형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구독자 16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번 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관련 적발이라고 합니다. 2020년 벌금 200만 원, 2021년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도주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했다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범과 2범 사이가 1년도 채 안 됐다는 것인데요. 당시 법원도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는 경찰을 피해 300m가량이나 도주를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누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체계를 말씀드리면 초범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범위 자체가 상향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3회 이상은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가 좀 심각한 문제인가요? 일각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재범은 징역 2년이 하한인데 측정 거부는 1년 하한이니까 차라리 거부하는 게 낫다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계산인데요. 실제로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 최고형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러한 법 회피 시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점인데요. 법률 전문가들도 꼼수를 써서 오히려 처벌이 가장 무거워지는 케이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300m 도주한 것도 큰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 회피 의도로 판단되어 별도의 가중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 유튜버는 어느 정도 처벌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고 도주 측정 거부가 동반된 경우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 더 높은 형량도 가능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번 사건은 벌금형보다는 실형 선고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감형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던 경우에도 몇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감경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적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했다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가족의 생계 부양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재범 간격이 1년 이내로 매우 짧고 도주와 측정 거부라는 법 회피 시도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감경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좀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반성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의존도가 있다면 전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나 봉사활동 등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과가 2회 있고 도주 측정 거부까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노력들이 형량을 다소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실형 자체를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유튜버가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수는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정책상 범죄 경력만으로 채널이 자동 삭제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 위반이나 사회적 무리로 인해 수익 창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수감 중에는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제약입니다. 여론의 비난과 지속적인 악플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또 복귀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도주와 측정 거부까지 있었던 경우는 고의성과 상습성이 명백한 중대 범죄로 인식됩니다. 구독자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충분한 반성과 시간을 거쳐 부분적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범죄의 경중, 반성의 진정성, 대중의 반응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설령 법적 처벌이 종료된 후에도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여길 범죄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리운전 비용이 아깝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